안녕하세요. 저는 목수 일을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부터 저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30살에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아내는 저보다도 9살이 더 어립니다. 저희는 소개팅 같은 자리로 만나게 되었던 건 아니었고 아는 후배와 약속이 있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후배는 아는 여동생을 불렀는데 그 여동생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첫눈에 반해서 저는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어필을 했고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어 2년의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쳤고 바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결혼을 한 거였죠. 그리고 제 아내의 언니, 즉 처형과 저의 나이는 3살밖에 나지 않습니다. 처형이 저보다 3살 더 많은데 알고 보니 저희 와이프가 늦둥이라 자매끼리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처형은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아내보다 처형이랑 말이 더 잘 통할 때가 많더라고요. 말이 잘 통했던 처형과 저는 주말마다 술을 마시며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순탄한 가정생활을 지내다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되어서 제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언니를 엄마처럼 잘 따르던 아내는 신체적인 변화들이 생겨나자 그 이전보다도 더욱 많이 처형을 찾았고 그로 인해 처형께서는 집에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는 처형이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아내가 임신 8개월이 넘었을 때부터 우리 부부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목수인지라 이를 따기 위해서는 술자리를 많이 가야 했는데 그럴 때면 임신한 자신을 두고 늦게 들어온다고 화를 내고 정말 일부터 집안일까지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이섭종이라 일의 특성상 야근이 많았고 그럴 때면 임신한 자신을 두고 늦게 들어온다고 화를 내고 사장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끔은 직원들 회식을 해야 함에도 회식을 못하게 하는 등 정말 회사 일부터 집안일까지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시비를 걸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제가 사장이니까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결혼 전에는 제가 팀장이라는 직급에 있으니깐 팀원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저렇게 해줘야 한다라며 제게 많이 내조를 해줬었던 아내인데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고 이제는 팀원들 챙길 시간이 어디 있냐며 되려 성질부터 내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지쳤고 제 나름대로 힘들어서 술로 매일매일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처형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셨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처형께서 다리가 아프니 피곤하지 않으면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없겠냐고 하시면서 조심스레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동시에 제 아내에게 메보 좀 데리고 가서 집에 무거운 물건들 위치를 좀 바꾼다고 말하더군요. 저녁은 같이 먹고 온다 했습니다. 아내는 알겠다며 올 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처형 집으로 짐을 옮기려 갔습니다. 그렇게 처형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알고 보니 처형은 지금 와이프 나이에 결혼해서 2년 전 이혼을 했다 하더군요. 그래서 본인은 저랑 제 와이프가 너무 부럽다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가를 해주시며 저랑 제 와이프는 서로 잘 맞춰가며 이혼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처형을 보면서 어린 나이부터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싶으며 나한테 마음을 많이 열어줬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프고 여자같이 여린 처형을 보며 한 명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날은 그렇게 식탁과 선반들을 옮겨드리고 회와 술을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희 둘 사이에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점심에 매일 밖에서 음식을 사서 챙겨 먹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는지 처형은 도시락을 직접 싸서 제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처형의 그런 정성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처형이 더더욱 친숙해지며 그런 일상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더군요. 오늘은 무슨 반찬을 갖다 주실까라는 생각에 빠지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팀원들이 사모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매일 갖다 주시냐며 사모님이 참 미인이시다라고 하시더군요. 주변 분들이 볼 때는 당연히 부부 사이라고 봤을 것 같습니다. 동안에 저와 나이 차이도 많지 않았고 외모도 훌륭하셨으니까요. 심지어 와이프도 아닌 처형이 이렇게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서 갖다 주리라고 상상을 할까요?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받는 건 처음이었고 그때부터 뭔가 모를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와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어찌나 우롱찬지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었고 그동안 저는 혼자서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처형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생활비도 아낄 겸 처형은 안방에서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아내가 퇴원할 때까지만 신혼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은 제가 일을 하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둘째 날부터 결국에는 벌어져서는 안 될 사단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짧은 반팔티에 굉장히 짧은 바지를 입고서 바닥을 닦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인 처형은 밖에서 보면 어느 남자들이나 뒤돌아볼 만큼 미모가 훌륭했고 몸매 또한 20대 못지않은 그런 미녀였습니다. 처형이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아마도 계속 몰래 쳐다보았을 정도입니다. 저는 그때 제가 포니테일의 머리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형의 그런 광경을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또 처형의 얼굴을 보며 단정하게 입어달라고 하기에는 성욕이 달아올라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돌린 채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처형은 치킨을 시켰으니 얼른 씻고 같이 먹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가고 처형과 단둘이 집에 있는데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다니 뭔가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묘한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연애 초반에 숙소를 잡아 와이프랑 진한 스킨십을 하던 게 떠오르더군요. 저는 샤워를 마치고 처형과 같이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처형은 돈도 벌며 산후조리원을 가 아내도 케어하는 저에게 고생 많이 한다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저한테 짜증을 내었던 것에 대해 좀만 더 참아달라며 사과를 하시더군요.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처형과 저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서 맥주를 한잔 하였습니다.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되고 점점 마시다 보니 처형과 저는 금세 술에 조금 취하게 되면서 그때 이미 저희 둘 사이에 아내의 존재는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연애 초기 때 예뻐 보였던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쩌면 아내와 매번 느끼고 지내던 세대 차이를 처형과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렇게 긴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맥주들도 다동이 나게 되었고 오래간만에 술이라 뭔가 부족하더군요. 그때 눈에 건 진열대에 놓여있던 양주였고 그 양주를 열면서부터 저희 둘의 경계선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얼굴과 몸매는 20대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장모님은 누가 봐도 관리를 잘했기에 그동안 오랫동안 참았던 제 욕구가 미칠 만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버려 주체할 수가 없게 되었고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처형에게 조금씩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부가 뽀얗고 잡티 하나 없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히 잠을 자고 있는 처형을 보면서 안심을 했고 제 입은
처형의 입술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더군요. 다음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처형에게 안 될 짓을 한 걸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처형은 전날에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없다면서 정리가 안 된 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안심하면서 어색하지 않는 티를 내려고 같이 술자리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일이 빨리 끝나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처형은 갑자기 약속이 있다며 허둥지둥 집 밖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조금 더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제 있었던 일로 인해 아내에게 죄책감에 몸둘 바를 몰라서 차마 얼굴을 보러 갈 수가 없겠더군요. 그렇게 저는 반성을 하면서 집에서 있었고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처형께서는 늦게 들어오려나 하고서 잠자리에 들려고 소파에서 누워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처형이 자정이 조금 넘어서 집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어디 가서 술을 드신 건지 취하셔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술에 취한 처형에게 말을 건넸고 처형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려는데 갑자기 처형이 저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할 말 없냐고 하시는 겁니다. 어제 일에 대해 다 기억하니 시침이 떼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혹시라도 아내에게까지 이 얘기를 하신 건 아닐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곧장 저는 처형에게 다가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처형은 갑자기 돌변하시더니 이번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 아내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용서를 해줄 테니 술이나 한 잔 더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티기에는 감당이 되지 않았고 양주를 거의 원샷 하다시피 마셨고 어제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며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며 처형의 달짝지근한 살냄새, 향기로운 샴푸 냄새가 자꾸만 맡아지더군요. 저는 그동안 처형에게 느꼈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처형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눈물을 흘리는 처형의 모습을 보며 돌이킬 수 없는 충동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처형과 저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인지 처형이 너무 완벽한 여자여서인지 점점 아내에 대한 생각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아내에게 가는 시간 외에 집에 있을 때는 저희 둘은 거의 부부와 다름없듯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이제는 이름을 부르면서 지내는 지금까지 와버렸고 한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아내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더 이상은 아내에게 미안해서 이 집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처형의 미모와 몸매에 이끌려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제가 너무 빠져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알게 될까 점점 무서워지네요. 태어난 제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미친 짓을 한 건 너무나도 잘합니다. 아내에게도 지쳐 있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서운해지다 보니 순간적으로 했던 행동들인데 지금 되돌아보고 있자니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처형에 대한 제 마음이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겠고요. 처형도 아마 저처럼 이런 고민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두 사람의 관계도 돌이킬 수가 없으며 이혼도 피해갈 수 없을 텐데 저는 오늘도 처형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